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인데 공사 중이네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소리가 들린다. 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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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어. 막 뭐라 그래? 막 뭐라 그래? 예. 막 뭐라 그래? 막. 예. 막 뭐라 그러고. 나 피해줬는데. 삐어삐어 소리 들려서 옆으로 피해줬어요. 근데 막 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서요. 1차로 잠시 주행 중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에 뒤에서 구급차 오는 걸 보고 옆으로 비켜줬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저 중앙부대 쪽으로 붙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뒤에서 천천히 갔죠. 제 옆으로 가면서 막 뭐라 그래요. 제가 왜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저 구급차 저거 모세 기적 저런 거 보면은 안 비켜주는 차들 보면 저거 왜 저래? 나는 반드시 비켜줄 거야. 저 그렇게 실천하면서 실천해 왔거든요.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 고치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구급차가 당신 왜 고속도로 1차로 주행했냐?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추월차로인 1차로로 가면은 막 뭐라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차로 가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 전에 저는 2차로 주행 중이었어요. 근데 3차로에서 다른 차가 갑자기 제 차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비켰죠, 1차로로. 3차로에서 공사 작업을 해서, 그래서 공사가 되니까, 그래서 그 차가 밀고 들어 좀 밀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유 있을 때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그때 뒤에서 구급차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1차로에서 밀렸다 바로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바로 못 들어간 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욕먹을 짓인가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죠. 자, 진짜 작업하고 있네요, 여기. 다른 차들 밀린 거예요. 내 2차로 오다가.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가 마땅치 않아요. 또 실선이네, 여기선. 삐어. 예. 자,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네. 후방 영상. 뒤에서 차가 와서 그래서 옆으로 비켜줘요. 예, 중앙부대 붙어서 지나갈 공간 충분해요. 근데 막 뭐라 그래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차가 1차로 간 거 갖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2차로로 피하지 왜 중앙선 쪽으로 저 중앙부대 쪽으로 붙어서 그랬을까요? 지금 이분이요. 다른 차에 밀려서 물론 요 앞에 영상 그러실 거예요. 에이, 처음부터 1차로 왔을 거야.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다른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은 밀릴 수도 있죠. 예. 다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자, 이분 말씀은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뒤에 차가 불박차는 여기를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옆으로 비킬 거예요. 가다가 삐어 그래서 네 비키네요. 네 옆으로 비켰어요. 이렇게 최대한 비켰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욕먹을 짓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비켜갖고 자 막 뭐라 그럽니다.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2차로 오다가 3차로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밀린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들어오면 밀릴 수 있죠. 불박차가 잘못했습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투표 시작. 원래 1차로 간 게 아니라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말 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 2차로 오다가 다른 차가 밀려서 다시 들어갈 시간 여유가 없었다는 거 그걸 전제를 했는데 불박차가 잘못이 8%나 불박 잘못되는 8%나 되나요? 비켜주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자, 1차로 간 건 그것은 빼고, 1차로 간 건 빼고, 불박차가
2차로로 비켜. 너 왜 2차로 안 비켰어? 너 왜 이쪽으로 비켜? 불편하게.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켜줄 때 이쪽으로 피해야 되나요? 2차로로 비켜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모세의 기적이 뭐예요? 모세의 기적이. 옆으로 비켜준 거지, 옆으로. 불박차가 1차로 진행한 거, 추월차로인데 왜 걸리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일부러 꼬투리 잡는다고 그거 갖고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래, 그건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비켜준 방법이 잘못됐나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네요. 하지만 모세의 기적은 어떤 것이 모세의 기적일까요? 이게 모세의 기적입니다. 모세의 기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똑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비켜주나요? 예, 쫙 갈라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좌우로 흩어져 주는 거죠. 좌우로. 좌우로 비켜줘야 돼요. 좌우로. 이게 바로 길을 터주는 거죠. 길을 터주는 겁니다. 길을 터준다는 건 좌우로 비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모세의 기적이 뭔데요? 모세의 기적. 미라클 오브 모세. 예. 이렇게요. 자, 이거 구급차 가는 거예요. 부천의 SIN, C님.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모세의 기적이죠, 이게 모세의 기적입니다. 분명히 불박차가 1차로 들어온 거는 2차로 오다가 3차로 차에 밀려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구급차가 와서 최대한 2차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1차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비켜줬어요. 여기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네. 한 칸이 없으면 계속 밀리잖아요. 다시 돌아가기가 좀 마땅치 않아요. 몇 차 지나가요. 예, 막 뭐라 그래요. 예. 아유, 한참 동안 앞도 안 보고 저런 시간에 빨리 가지. 아, 저런 시간에 빨리 가야지. 급하면. 공간도 아주 여유있게 비켜줍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많이 비켜줬어요. 그런데 막 뭐라고 그럽니다. 예. 과연 불박차가 뭐 잘못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댓글에서 막 뭔가 찾아요. 너 1차로. 근데 1차로 간 이유를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차로 간 이유는 원래는 2차로 오고 있다가 3차로에 차서 밀려서, 예, 여기 저는 2차로 주행 중에 있었어요. 그럼 또 그럼 그 앞에 영상 보여줘. 아이고, 뭘 봐요, 그거를. 다른 차가 갑자기 제 차선 들어와서 저도 순간적으로 2차로 바꿨습니다. 예, 그 차는 공사작업 차량 때문에 들어온 것 같고요. 다시 2차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뒤에서 응급차가 와요. 아이고, 제가 1차로 밀려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더 위험하죠? 근데 응급차량이 앞을 보지도 않고 급할 때 빨리 가지도 않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런 거. 그 정도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저 구급차 운전자는 왜 그러셨을까요? 사고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옆에 택시가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박차가 좌회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도 요 뒤에 서야 되겠죠. 근데 오토바이가 요 앞으로 여기 서지 않고 쪼르륵 가서 요 앞으로 왔어요. 제일 앞에. 그리고 좌회전 신호 들어오자마자 바로 출발해요. 근데 저 빠르게 달려온 차랑 꽝! 황색 신호는 멈추라는 거예요. 정선이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딜레마존일 때는 빠져나갈 수 있죠. 그때는 신호 바뀌기 전에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황색 신호는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좌회전 신호 떨어지는 거 보고 혹시 모르니까 좌우 2초 동안 살펴보고 그리고 출발하면 사고 안 나죠. 그런데 오토바이는 조금 먼저 좌회전하려다가 이쪽 차는 아유 내가 밟으면 갈 수 있겠지 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자, 뒤에서 오토바이가 나올 거예요. 새벽 1시.
오토바이가 네 저기서 신호가 네 이제 꺾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니 여기서요. 지금 오토바이 꺾어요. 좌회전 신호 들어온 거 보고 이 택시처럼 출발해서 사고 안 나요. 왜? 저기 오는 게 보이잖아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최악입니다. 이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답니다. 이분께서 변호사님 제 앞에서 이 사고 나는 걸 보고 그 사고 나는 처음에 사고 나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황색불에 멈춰야 됩니다.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그냥 달리다 보면은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도 멈추지 못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먼저 앞에서 출발하는 차, 오토바이 뒤에 정선에 지키고 2초 여유를 지켰더라면 사고 안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2초의 여유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2초의 여유 지켜주시고요. 황색불에 무리하게 달리지 말아달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이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난 거 보고 바로 112에 신고하시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웠답니다. 그리고 제발 돌아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랬는데 결국은 일어나지 못했다는 소식과 함께 무거운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새벽 5시경 6월 25일이네. 6월 25일 5시면 훤하죠. 예. 가보겠습니다. 6월 25일 4시 55분경 육교 밑에 뭐야? 뭐야? 육교 밑에 뭐가 있었어요? 다시. 사람이네, 사람. 사람을 아이쿠. 예.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대리기사래, 대리기사. 예. 대리를 시켰대, 그날. 대리기사가 더 잘못이다. 누워있던 취객이 더 잘못이다. 취객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대리기사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취객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4%, 취객 100%라는 의견이 56%입니다. 만일 이 새벽 5시경에 4시 50 몇 분인데요. 여기에 저기 육교예요. 육교 밑에 저기서 누가 육교 밑에서 누가 무단횡단하다 사고 났으면은 무단횡단자 60% 보거든요. 근데 누워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누워 있는 사람이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 그리고 앞을 잘 봤으면 허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 보였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피하죠. 마지막에 여기서 피하면서 아마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차가 열흘쯤 전에 취객을 밟고 지나갔대요. 뺑소니래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대리운전 부른 날이에요. 그때 보니까 사람을 피하면서 인도톡 부딪히게 나와요. 그래서 우측 타이어 휠 사이드 스텝에 긁힘이 있어요. 저는 그때 자고 있었어요. 경찰이 연락 안 해서 몰랐죠. 연락이 됐어요. 자기는 바닥에 사람인지 몰랐대요. 뭐가 피하다 그랬대요. 뭐가 있는 것 같아서 피했는데 근데 차량 충격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일단 대물 접수를 했어요. 수리비 한 600만 원 나왔대요. 근데 렌터카는 안 된대요. 대리운전 보험이 렌터카는 안 된다네요. 그리고 감가상각, 중고차 시세 하락손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리운전자 보험 원래 다 그렇대요.
대리 부를 땐 고객님 폐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나면 차고 치는 동안 걸어 다니세요. 이것밖에 이게 네, 결국 이분이 말씀이 아니 부를 때는 감사합니다를 놓고 사고 나면 걸어 다니세요. 아 이거 저 취객한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할 의향도 있습니다. 아 약주 드시고 제발 누워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대리기사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누워있던 취객이 34%, 취객 100%, 56%인데요. 취객 100%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가로등도 없고 시커먼 데에, 시커먼 아스팔트에 검은 옷을 입고서 누워있었다 그러면 그럼 100대빵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허여놓으시고 또 이 아침에 6월 25일 5시 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건 저 대리운전자가 아마 딴짓한 것 같아요. 앞을 안 보고 뭐 잠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른 콜 떨어지는 게 없나 뭐 하면서 앞을 봤으면 이거 피해갈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 누워있던 사람 잘못이 글쎄 한 60 정도? 예. 컴컴했으면 7, 80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컴컴하지 않고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자, 저 누워있던 사람 한 60 정도 볼 것 같아요. 이거 뺑소니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겠죠. 저 대리운전자. 저 뺑소니 혐의를 풀려면은, 그러면은 혹시 실내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실내 영상에서 내가 그때 딴짓하느라고 앞을 못 봤다라든가 네, 그런 게 있으면 그러면 그리고 뭐 허연 게 그 무슨 게 뭐 쓰레기 저렇게 봉투 뭐 비닐봉투 그런 건 줄 알았다. 나 사람인 줄 몰랐다. 뒤로 넘어간 다음에도 보세요.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허여서. 저 대리기사분은 그 뺑소니를 벗어나기 위해서 네, 본인이 그 당시에 사람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네, 소명을 해야 될 거고요. 한편 이 렌터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렌터카 비용은 대리기사가 책임져야 되겠죠. 대리기사나 대리기사 그 회사나 이제 같은 편이니까요.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가 인정될 것인지는 그건 불투명합니다. 우선 출고된 지 5년 이내에 되고 수리비가 중고차 값의 20% 초과해야 되고 그러면 출고된 지 1년까지는 수리비 20%, 2년까지는 15%, 5년까지 10% 이제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대체로 그 기준에 따라서 해줍니다. 그 손해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까요? 잘못한 사람, 이 사건에 잘못한 사람은 대리기사와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묶어서 해야 돼요. 묶어서. 그런데 저 취객한테 소송하는 것보다는 그 대리기사와 대리업체 거기를 묶어서 하는 게 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남의 차를 대리운전해 줄 때는 안전하게 그 차를 정상적으로 그대로 운전해 줘야 되는데 가다가 사고 낸 건 대리기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보험에 들어있는 게 대리운전보험이죠. 근데 대리운전보험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대리운전보험에 정해져 있는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대리기사와 대리운전 회사를 선별해야 됩니다. 그나저나 왜들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겁니까? 왜들. 진짜 이거 옆으로 순간적으로 피했으니까 망정이지 아마 느낌에 뭔가가 뭐야 비닐 뭐야 이때 옆으로 안 피했으면 진짜 가슴 밟았으면 사망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이번에 총 3번의 합의를 해줬고요. 저희 팀장님도 여성분 얼굴을 보자마자 저 여자 또? 예, 조심해야 돼. 저희 버스 기사들은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피해를 받으면 다른 회사로 갈 때 보험 처리 흔적이 있다든가 벌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다른 회사 잘 안 받아주거든요. 따라서 보험 처리를 회사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아예 제 돈으로 할게요. 아주 큰 돈이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기사분들이 직접 본인 돈으로 한답니다. 50만 원을 불렀지만은 30만 원에 합의를 했답니다. 사고의 내용은 메모장으로 첨부해 놨는데요. 메모장 내용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거 방송돼서 버스 기사님들에게 이런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보시죠. 네, 마을 버스 같은데요. 요 뒤에 요분 보세요. 요게 흔들리는 안 흔들리는 보세요. 요거요. 사람들 내리고요. 뒤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네요. 그리고
차가 천천히 출발하는데 손잡이 흔들리는 걸 보세요. 예. 어떤가요? 이 손잡이가 흔들렸나요? 손잡이? 전혀 안 흔들려요. 근데 넘어졌어요. 예. 불박차 운전자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손잡이도 안 흔들렸어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버스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됐어요. 30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아까 앉으셨고요. 근데 다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일어서는 거 못 봤죠. 신호대기 중이었고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근데 넘어지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종점까지 따라오셔갖고요. 예, 나중에 아파. 어떡할 거야? 병원 갈 거야. 접수해달라. 그런데 저희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다른 사람들도 저 아줌한테 네, 합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경찰에 접수되면은 경찰에 가면 무조건 되고 운전자 잘못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냥 합의를 했어요. 저 아주머니랑 합의한 건 아니고요. 저 남편분하고 합의를 했어요. 남편분이 이거 연락 안 줘요? 뺑소니 신고할까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했는데 50만 원 달래요. 그래서 저 이제 시작한 2주밖에 안 돼서 월급도 아직 못 받았고 그랬더니 돈이 없다니까 40만 원 달래요. 깎아서 30만 원에 합의가 됐대요. 정말 억울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여자의 남편도 버스에 타고 있었나요? 아니요. 아주머니께서 종점 도착 후 아프다고 하시면 접수해달라고 하시길래 부장님한테 연락드리고 부장님이 올 거라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담당자가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갔다는 그런 것 같네요. 네. 남편분은 안 타고 있었고 다음 배차 시간 때문에 출발 후 운행 중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문을 두들기길래 열어드리니까 왜 연락 안 주냐 뺑소니 신고하겠다 하길래 연락처를 받으러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다음 배차 시간 운행 중에 뺑소니 신고하겠다고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점에서 아주머니께서 접수해달라고 시간 끄시다가 가버리셨고요. 배차 시간이 지연돼서 바로 다음 바로 이제 배차 운행 중에 어느 정거장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신호대기 중에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마을버스 메트로라는 거 알아뒀겠죠? 근데 문을 두들기를 열어주니까 아까 사고 난 거 왜 연락 안 하느냐? 뺑소니 신고하기 전에 연락 달라. 그래서 연락처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연락처를 받아 부장님께 전달로 합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합의하게 됐습니다. 예. 이거 운전자한테 잘못이 없지요. 아니 손잡이도 안 흔들리는데 예. 이런 거 진짜 이거 예전에는 이런 사고 무조건 되고 저 버스 기사의 잘못이다 그랬지만 지금은 즉결심판 가면은 무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요거 안 흔들리잖아요. 요게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하잖아요. 근데 왜 일어났고 예 일부러 넘어진 거지 아니면 중심 못 잡아서 넘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저거는 운전자 잘못 없어야 되겠죠. 예 저기서 저러다가 왜 넘어집니까? 참나. 전국의 버스 승무사원분들 예전에는 저런 사고 무조건 되고 운전자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런 사고 즉결심판 가면 무죄입니다. 무죄. 왜? 잘못이 없으니까. 블랙박스 화질이 엄청 안 좋네요. 지난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한 7시경이라고 그러시네요. 춘분 근처니까 이제 어두워질 무렵이죠. 여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래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가고 있는데 5단지인데 그 뒤에 가야 되구나. 자동차 전용 도로. 아니 여기 제한속도 60인가? 5자예요? 6자예요? 잘 안 보이네. 근데 여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래요. 이거 뭐야? 애가 왜 이러고? 애가 왜 이러가? 애가 잠옷을 입었나? 얘는 무진장 어려 보이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돼 보이고, 여기 또 오빠랑 동생이랑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더래요. 여기 자동차 정도 좀 있으면 더 꼼꼼해질 텐데? 애가 왜 이러와? 꼬마 애들이 왜 이러? 예, 그래서 저 아이들한테 니네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집에 가는 거래요. 집에. 그냥 갔으면 지나쳤겠죠. 근데 주변에 이렇게 주변을 쭉 폭넓게 보면서 속도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어린 꼬마 2명이 걷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저녁 7시경 경남 진주시 자동차 전용 도로랍니다.
1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와 여동생 둘이 잠옷인지는 모르지만 두 손 잡고 걷는 걸 보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바로 정차하고 후진해서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니 덕산 아파트 부근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 태워줄게. 얘들아 타렴 하고 초등학생들 태우고 어디 다녀왔니? 그랬더니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면은 한 10분 거리. 걸어서 한 1시간 20분 거리. 근데 거길 갔다 오는 거래요. 내동 휴먼빌 어딘가 갔다가 놀고 집에까지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꼼꼼해지는 시간이에요. 이후 아이에게 부모님 전화번호 물어보고 부모님의 전화들이 그러지 않아도 애타게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리 가도 되고 조리 가도 되니까 무사히 부모님이 데려다 주는 게 임무였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밖에서 찾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집에 아이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태워드리고 상황 설명드리고 제가 애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야단치면 애들이 주눅 들어요. 겁먹어요. 그래서 제 명함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은 평고동 어디 GS마트 안에서 회 코너, 회 수상 코너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걷던 길이 자동차 전도로 맞나요? 아이들은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 자기네 집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가요? 그냥 알고 걷던가요? 정처 없이 걷던 거였나요? 아이들은 그 길을 다녀봤다고 하던가요? 아이들이 핸드폰 갖고 있었나요? 여동생은 몇 살쯤 보였나요? 자동차 전도로 맞습니다. 고개 넘어가면 자기 집 가는 거, 일로 가면 우리 집이에요. 그런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가면서 너네 집 찾아봐라 했더니 자세히는 모르더라고요. 쉬지도 않고 차길 바로 옆에 차가 쌩쌩 다니는 길에 바로 옆을 걸어가더라고요. 네, 처음 가는 거래요.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야, 애들 글쎄 가다가 길 여기 가면 우리 집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맞으면 엉뚱한 데로 가서 큰일 나죠. 늦은 밤에 꼼꼼해지고 큰 트럭들 그럴 때 애들이 어떻게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대요. 근데 엄마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다네요. 나는 우리 집사람 거 외우는데 집사람 거랑 우리 어머니 거 외우는데 우리 애들 거는 못 외우거든. 그냥 번호 몇 번 누르면 나오잖아. 아들, 딸 이래 돼 있잖아.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 엄마 번호를 외우고 있었대요. 그 여동생은 1학년 아직 학교 들어가요. 아까 보니까 뭐 한 5살이나 돼 보일까요? 예. 이거 보세요. 꼬맹이. 아이고. 그 다음날 문자를 주셨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얘기 들리시면은 제가 회나 볶음이나 탕이나 원하는 대로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아이고 어려운 코로나 시국 때문에 힘드실 텐데 말씀하셔도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 마트 안에 빵집 하시는 무슨 근님 빵집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이웃집 동생입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봉사를 한 것만으로 너무나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변호사님 몇 개월이 지났지만 팬들에게 이 영상처럼 저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살자는 의미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변호사님, 판매하고 계신 블랙박스? 제가 무슨 블랙박스를 판매를 해요? 그냥 제가 콜라보 하는 거죠. 저는 블랙박스 판매한 사람 아니에요. 괜찮다면 차가 3대 있으시네요. 승용차, 다마스, 그리고 포터 3개 구매하고 싶다 그러셨는데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본인이 판단하세요. 블랙박스 3개 있거든요. 셋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이건 페달 블랙박스입니다. 근데 화질은 이게 앞뒤가 FHD이기 때문에 화질이 아주 선명하진 않아요. 지금 이 블랙박스 화질이 너무 나빠서 블랙박스 교환하실 때 됐어요. 요건 큐비스, 앞뒤가 QHD입니다. 이게 아주 이 평가가 아주 좋죠. 그리고 요것은 앞에는 UHD, 뒤에는 FHD. 셋 중에서 원하시는 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괜찮으시면은 지네 시스템에 DMI 구입하세요. 네, 제가 파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들 그냥 지나쳤으면은 나중에 길 잃고 사고 날 뻔했는데 그 엄마 아빠가 발을 동동 구르시고 애들이 전화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빌라인데요. 그 빌라에 차 3대를 댈 수 있어요. 블박처에다 차를 세웠어요. 근데 상대가 이거 딱 가로막았어요. 못 나가게. 사진을 보면 더 정확한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를 여기다 세워놨어요. 근데 이 앞을 못 나가게 딱 가로막아 놨대요. 왜 그랬을까요? 보시죠. 네, 여기 차 좀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요, 빨리. 금방 내려왔대요. 뭐 한 4분 만에 내려왔대요. 5분이 안 되는, 근데 차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호호. 이게 너무 죄송한데 차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빨리 오시라고. 여기
점검했다가 또 점검이건 뭘로 어디 점검이건 그거는 저랑 관계없고요. 알아서 하세요. 걸어가시든가. 네. 알아보십시오. 1시간 12분 와서 네, 이제 차를 빼주네요. 결국 네. 차 빼달라 그러는데 빨리 그랬는데 빨리 안 뺐다고 한 4분 정도 지나서 내려왔더니 네, 딱 가로막아 놓고 저희 어머니 때문에 못 나간 차량은 없대요. 입구를 가로막은 게 아니라 주차 공간이 하나 있어 거기다 차를 댄 거예요. 그 주차 방해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내 자리인데 왜 외부인이 내 자리 차를 댔어? 그렇게 얘기된 건가요? 예. 자기는 주차비를 내고서 거기다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정 주차 자리도 아니었고 방문 얘기로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빨리 그랬는데 안 됐다고 저렇게 차를 막아버렸습니다. 좀 빼주세요 했더니 당신 빨리 했는데 말 안 들었잖아. 어떤가요 이거? 지금 어머니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계시다는데요. 여기 보세요.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참 이게 빨리. 네, 저 차 좀 빼주세요, 빨리. 빨리요, 빨리. 네. 빨리 그랬는데. 그래서 정수기 점검하고 예, 하다가 그래서 한 4, 5분 만에 내려왔는데 이분이 올린 내용을 그대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평소 한문철TV 애청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화나는 영상을 제보드려 죄송합니다. 정수기 점검 다니는 일을 하십니다. 어머니가 정수기 점검차 빌라에 방문해서 그리고 차를 빼다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5분도 안 돼 차를 빼주려고 내려와 보니까 가해차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진정리 마치고 차를 빼달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사정해서 정정에 빼달라 요청드렸지만 조롱 섞인 말투로 1시간 반가량 네, 아까 그 시간대로 보면 1시간 12분 예, 차량을 빼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해당 호수 고객 해코지하진 않을까 또 회사에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호수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머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해당 사건을 그냥 빨리 잊고 싶어 하십니다. 해당 영상과 녹음 파일로만 제가 가해자를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할 수 있죠. 저거는 교통방해가 되겠죠? 일반 교통방해죄. 근데 고소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상대가 이거 올라가면 이것도 몇십만 원 벌 것 같은데요? 느낌이 한 30만 원 벌 것 같아요. 그럼 상대도 이거 보고서 부끄럽게 느끼지 않을까요? 굳이 이걸 형사 고소하는 것보다는 상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거 빨리 그거 안 했다고 예. 빨리요, 빨리. 그렇다고 딱 이렇게 해놓고 아유 좀 심하죠. 예. 너무 죄송한데 차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빨리 오시라고. 예. 참. 네, 또 점검했다가 또 점검이건 뭘로 어디 점검이건 그거는 저랑 관계없고요. 알아서 하세요. 걸어가시든가. 예. 내가 정수기 점검하는 게 아니면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뭐 점검하는 무슨 그 기구들도 있고 그래서 트렁크에 짐을 싣고 다니다는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혼 좀 내주세요. 댓글. 자, 이곳의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에요.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에요. 지금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불박차는 자기 신호에 따라 정상도로 저 불박차는 저 뒤에 요 차 말고 요 차 저 뒤에 자기 신호에 따라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고등학생이 아이고 저 고등학생이 다른 쪽에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자동차는 자기 신호였어요. 다른 차도 가잖아요, 다 이렇게. 예. 이거 신호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 근데 다행히 차가 빨리 멈췄기 때문에 예. 이렇게 손등 이런 데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까짐 현상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네, 이분 말씀이에요. 저 운전자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라도 연락 주세요 하면서 전화번호를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상대편한테 저 학생한테 전화번호 연락처 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저 전화번호 입력하는 거 같죠? 예, 입력했네요. 아이고. 자, 그렇게 하고 학생은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신 과정. 우선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고 나는 거 보시죠. 저 학생이 보일까요? 화단이 가려서? 나무에 가서 안 보이죠?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그리고 다행히 그 위에 올라탔다 떨어져 갖고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어서요.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고등학생과 사고 났습니다. 손등에 찰과상이 보이길래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학생이 병원 진료를 괜찮대요. 그래서 인적사항 전달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출근 중에 다시 와달라고 연락받아서 갔더니 보호자를 만났고요. 대인 접수까지 했는데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주치상이 뺑소니죠.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다르다. 결국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치상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생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고등학생이래요. 학생은 3주 진단 나왔대요. 경찰이 뺑소니로 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군요. 피해자 다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적절한 구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예. 학생이 병원 안 가겠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받았나요? 학생에게 연락처를 불러주고 학생이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갔나요? 고등학생은 횡단보도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든 건가요? 안녕하세요. 답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이 병원 안 가겠다고 해서 살펴보니 손등이 까져 있어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자꾸 지금 괜찮다고 병원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나중에는 꼭 연락 줘야 된다고 하면서 학생 핸드폰에 직접 번호를 입력해주고 번호 저장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피해자 진술에는 제가 병원 가자는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저 CCTV가 녹음도 안 돼 있고 학생에게 연락처를 불러주고 학생한테 휴대폰 건네받아 제가 직접 입력해줬어요. 제 이름과 함께 번호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 학생은 아마 저 건너편 횡단보도 다른 그 신호를 착각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불박차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고요. 자, 뺑소니입니까 아닙니까? 투표 시작. 뺑소니입니까 아닙니까? 뺑소니다가 한 분 계시네요. 아니다가 98%. 아니 쓰러져 있는 걸 그냥 놓고 그냥 갔으면은 그런 뺑소니죠. 피를 철철 흘리는 걸 보고 그냥 갔으면 뺑소니죠. 근데 저 학생이 혼자 걸어가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한테 저 전화번호 왜 적어주겠어요? 나중에라도 이상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인적 사항 없이 조심해 그러고 갔으면 그런 뺑소니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전화번호까지 입력해주고 이름까지 해주고 그렇게 하고 문제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지금은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입력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병원 가자 소리는 안 했는데요. 학생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경찰은 왜 119를 안 불렀냐? 119는 쓰러져 못 움직일 때 부르는 거지. 저는 검찰에서 뺑소니 아닌 걸로 뺑소니 아니라고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검사가 뺑소니 기소하면 법원에서 무죄 선고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98% 저랑 같은 의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선 나한테 잘못이 있으면은 나한테 잘못이 있는데 구조치라는 그냥 갔다 그럼 이제 특가법상 뺑소니가 되는 거죠. 나한테 잘못이 없는데 사람 팽개치고 하면은 그러면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과연 운전자의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요 차가 저 뛰어오죠? 안 보이죠? 서로 안 보이죠? 안 보여. 여기서 이렇게 뛰어듭니다. 예, 이렇게 뛰어들어서 이 상황. 과연 운전자한테 잘못이 있나요? 잘못 없나요? 자,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내시운에 정상 들어가는데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안 보이. 어허, 잘못 있다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네.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해요? 불박차 잘못 없애야 되죠. 아니, 안 보이잖아요. 아니, 이럴 때 이렇게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뛰어드는 거 경우까지 대비한다 그러면 전부 다 여기다 갖다 여서 섰다 가라는 얘기인가, 여기 섰다가? 아, 내쉬는데 섰다 가나요? 하지만 무조건 내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네요. 예. 불박차 잘못 없다가 98%. 불박차 잘못 있다가 2%. 제가 아까 보험사 이름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98%와 제가 거기다 한 표를 보태면 불박차 잘못 없다가 100%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불박차 보험사가 치료비는 지금 대주고 있겠죠? 나중에 치료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결과 올라오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여부. 그리고 또 그러니까 불박차에 잘못이 있어서 불박차 잘못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치료비를 내주면은 나중에 불박차 보험료 할증돼요. 물론 50% 과실이 50% 미만이면은 사고 건수 할증만 올라가고 표준요율 할증은 안 올라가서 예, 이게 예비 할증만 된다 하지만 그것도 할증은 할증이에요. 다른 사고가 일어나면 할증돼요. 보험사에서 그럴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98%와 저는 불박차 잘못이 없고 뺑소니도 아니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불박차 시내 마을버스예요. 마을버스. 가다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마을버스에 이분이 일어나시네요. 양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뭘 주머니 아이고 가방에 아이고 에이 자 왼손에도 들고 있고 오른손에도 뭐 들고 있어요. 그런데 뭘 거기서 아무것도 안 잡고 뭘 하려다가 예 양손에 가방 들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손잡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손잡이 흔들리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손잡이가 예, 이렇게 어떻습니까?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시작. 아, 잘못이 있다는 분이 계시네. 맞네. 그럼 버스 승객이 넘어지면 무조건 내 버스 운전자 잘못인가요? 그럼 버스 승무사원들 무서워서 어떻게? 야, 6%는 버스 잘못이 있다. 94% 잘못이 없다. 아니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는데 어쩌라고요. 아이 참나. 너무 억울합니다.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 도착 전에 미리 일어나셔서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손잡이는 잡지 않고 서 계셨는데 주행 중에도 좀 흔들리네요. 내가 미리 봤으면 할머니 앉으셨을 때 앞을 봐야 되잖아요. 정류장 도착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데 할머니가 앞으로 넘어지셔서 네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20개월 된 한 아이의 아빠인데 앞이 캄캄합니다. 가장이 직장을 잃었으니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 막막합니다.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럴 때 무조건 내가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분들이 무진장 많이 계십니다. 예.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은 버스승이 다쳐서 무조건 내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딱지 끊는 분들이 많죠. 훨씬 더 많죠. 억울해서 즉결 심판 넘어갔습니다. 과연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죄 판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94%는 무죄. 94%는 무죄라는 의견이고 6%는 유죄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버스의 보험료가 할증되어서 그만큼 돈으로 메꾸든가 아니면 퇴사하라고 하든가요? 정규직이었나요? 계약직이었나요? 승객은 어디로 얼마나 다쳤다고 그러던가요? 지금은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사고 나신 할머니께 오늘 통화하면서 듣게 된 내용을 이제 버스 보험사랑 버스 공제조합이겠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마을버스 정규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전신이 다 아프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예. 운전자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왜 퇴사하라고 하던가요? 저는 운전자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통고처분 거부하고 즉결 심판 받기로 했나요? 아니면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받았지만 아직 안 내고 즉결 가기로 한 건가요?
회사에서 저희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승객이 넘어지면 무조건 내 운전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고 나기 전 한 번 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 자꾸 일어난다고 당신은 버스랑 안 맞는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청에서 직결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직결인데 억울해서 올려봤습니다. 네, 바로 직결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사가 블랙박스 안 보면 유죄 또는 기각할 수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꼭 봐달라고 그러세요. 버스 손잡이가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넘어진 걸 강조하세요. 무죄 받으세요. 결과는 선고유예가 나왔대. 선고유예는 유죄예요. 유죄. 에이, 판사가 기록 안 본 것 같네. 에이, 영상 안 본 것 같네. 선고유예는 유죄예요. 정치재판 청구하세요. 정치재판 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7일 이내에 정치재판 경찰서장한테 하는 거예요. 경찰서장한테 정치재판 청구하세요. 이게 지난 1월 달이에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정치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무죄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무죄죠. 자, 7월 18일 날 피고인은 무죄. 예, 무죄. 왜 무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마을버스로 버스 내부에 정차 후 하차라는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 버스 정차 전에도 정차 후 안전하게 일어서서 네, 그러니까 자, 정차에 멈추기 전에 정차 후 일어나세요라고 안내 멘트가 방송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하차벨을 누른 다음, 누르면 이제 그 다음에 멈추는 거죠. 예, 그러면 좀 멈춰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정차하기도 전에 일어났다. 예,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난 무렵 한 손에 큰 종이 가방, 다른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다. 손잡이와 기둥을 잡지 않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한 손에 든 가방을 뒤지고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버스가 정차할 무렵에 넘어졌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 정장에 접근하면서 오르막길을 사용하다가 속도를 더욱 줄여 정차했다. 예. 사고 전후가 촬영된 동영상에서 다른 승객들의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 예. 또 급정거를 앞으로 쏠리는 모습도 안 보인다. 손잡이가 안 흔들리잖아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속도, 넘어지기 직전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나이 많은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양손에 짐을 상태에서 한 손으로 가방을 뒤지다가 균형을 잃어서 넘어진 거지. 운전자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버스에서 이렇게 앉아서 꼬박꼬박 조다 넘어져도 버스 기사가 책임인가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손잡이입니다. 손잡이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손잡이. 자, 보세요. 예, 손잡이. 예, 버스 조정도, 예,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무죄 판결입니다. 근데 제가 회사는 다시 복직이 됐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을까요? 아이고, 회사에서는 준다고 하나요? 그런데 답글이 없네요. 네. 좀 이 버스 승무사원분들 정말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네. 저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이게 지탱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 미리 일어나지 마세요. 이분이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잖아요. 할머니 때문에요. 아이고, 할머니 다치신 건 좀 안 됐지만은 그러나 미리 일어나지 마세요. 미리. 버스 그렇게 빨리 안 떠나요. 네, 할머니들 내리실 때 다 큰 걸로 보고 할머니들 안전하게 내리실 때가 다 보고 있거든요. 제발 일찍 먼저 일어나지 마십시오. 제가 또 60인데요. 불박차 60 좀 더 될려나?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오토바이가 대각선으로 오네요. 오토바이가 깜빡이 없이 이런. 이야,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저 할아버지 여기서 깜빡이도 없이. 근데 대각선으로 들어와요. 쭉 똑바로 가나 살고 아이고 그러더니 헬멧 썼어요. 헬멧 썼는데 이런 저 안 쓴 거는 똑같아. 헬멧대로. 야, 저 할아버지 운 좋았네. 저렇게 헬멧 뺏기지면서요 머리부터 떨어지면 죽을 수 있어요. 예,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사고 보험사에서는 7대3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오토바이 70, 블박차 30. 오토바이가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 오토바이가 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무과실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같은 보험사입니다. 소송하려면 직접 하래요. 분심인은 심의 의견서까지는 물어볼 수 있대요.
이거 소송하면 무과실 가능할까요? 아이고, 와이프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병원에 갔다 오다가 사고 났는데요. 상대는 책임보험밖에 안 된다네요. 책임보험 한도액을 넘으면은 우리 차에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책임보험 넘는 거 내 차에 무보험차 상해로 하고 그것이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부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할아버지, 누가 잘못을 떠나서 할아버지한테 더 부담 드리고 싶진 않대요. 그럼 어떡한대요? 그러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죠, 건강보험.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더라도 나중에 구상금 행사가 들어갑니다.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저 할아버지한테 구상금 청구하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피관계와 무관하게 책임을 더 지게 하고 싶진 않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포기해야 돼요. 자, 이번 사고. 오토바이 70% 적당하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그 중간 오토바이 80 내지 90이다. 오토바이 깜빡이 안 켰어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오토바이 70%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34%,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이 8%, 오토바이 80 내지 90이라는 의견이 58%입니다. 이번 거는요, 오토바이 깜빡이를 켜진 않았지만 삐딱선이 보이죠? 삐딱선. 삐딱선 기적소리 은은하게 보이며 삐딱 좀 더 삐딱 이때 빵 해줬어야 돼요. 이거 100대 빵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경험상. 법원에 가면은, 불박차에게도 저 삐딱하게 들어오는 걸 보고 미리 빵 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불박차에게 한 20%에서 많으면 30% 얘기할 것 같아요. 90대 10보다는 8대 2 내지 7대 3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불박차 보험사에서, 네, 저 삐딱선이 보인다. 대각선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거, 네, 수긍이 갑니다. 여기서요, 근데요, 몇 대 몇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뭘까요? 저는 이 사건의 포인트는 이걸로 봅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이 헬멧 벗겨지면서 머리 붙여서 만약에 사망했으면 무죄 안 나와요. 오토바이가 저거 아까부터 딱 삐딱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대각선 돌 때 그때 미리 대비했었어야지. 그래서 불박차에게 20% 잘못이 있고 오토바이 80%를 하더라도 그게 유죄예요. 조금이나 잘못이 있으면 유죄. 나 10% 오토바이 90% 그것도 유죄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컨대 내가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러면 나중에 무죄 못 받으면 벌금형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상대 잘못이 크니까 또 형사합의도 된 점 감안해서 벌금. 그럼 벌금을 2천만 원이야 벌금. 저거 벌금 되면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될 것 같은데요. 그 벌금 대주는 거. 그리고 또 우선 처음부터 유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 무죄 주장을 해야 되겠죠. 무죄 주장을 하면서 무죄 주장하다가 근데 무죄 주장하더라도 무죄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 이분은 가입돼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게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거면은 괜찮아요. 2023년에 가입하신 거면 형사비금 2억 원까지 변호사비 5천만 원까지 그리고 경찰의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 3, 4년 전에 가입하신 거면은 변호사비 500만 원 언제?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그리고 형사비금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갖고서는 형사비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앞으로 좀 시야를 넓게 보시면서 삐딱할 때, 저 보세요. 좀 봐야, 저기까지 봐야 되잖아요. 오토바이 봐라. 저거, 계속 저렇게 오면은, 계속 가능성이, 미리 여기서부터 속도를 주면 빵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뒤늦게 하셨어요. 예. 미리 빵. 시야를 넓게. 불박차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네요. 자, 속도 70. 저 앞에 흰색 차가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더니 에이씨, 거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 여기에서 깜빡이 키면서 바로 근데 상대 측에서 70대 30 주장한대요. 차로 변경 중 사고는 70대 30이다. 보험사는 그 파란 책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요런 질문은 제가 답변을 안 합니다. 왜냐면 늘 봐왔잖아요. 여러 번 본 거잖아요. 이게 작년 10월 6일 날 질문이 올라왔었는데요.
네, 그때 상대는 쌍방관시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거 백대빵 아닙니까? 그랬더니 평택털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택털보님께서 아니 저 차가 계속 깜빡이 켜고 있었다 그러면 아유 혹시 들어올지도 모르냐 미리 빵 했었어야지. 그래서 쌍방관시 될 수도 있지만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왔다가 깜빡이 없이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폭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피해? 백대 빵이어야죠. 예, 그리고 공간이 얼마 안 돼 거기를 어떻게 밀고 들어와? 그래서 이것은요, 네, 보험사가 이거 소송하게 되면 질문자께서도 보조 참가 신청하셔서 직접 준비서면 써내시고 그래서 백대빵 꼭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네, 평택털보님의 그 조언대로 이거 열심히 하셨네요. 네, 열심히 이 사건 아마 이게 분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갔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거요 분심이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했어요. 예, 곧바로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원고 100% 이겼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으니 허무하면서도 기쁩니다. 원고 100% 승소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변호사님의 좋은 동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좋은 선례를 공유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소송 진행을 보험사에 요청할 당시에 권리 보호를 위해 스스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싶었지만 막상 나홀로 보조참가 신청, 준비서면 작성하려니 너무 막막해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평택털보님께서요. 보조참가 그래서 쭉 해서 리스트를 링크 걸어드렸고요. 준비서면도 링크 다 걸어드렸어요. 그걸 보시면서 또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셨답니다. 무엇보다 영상에서 좋은 사례 EAC 샘플과 함께 변호사님의 상세한 설명, 그래서 초단위로 플레이스토어 여러 번 보셨군요. 그래서 그게 보조참가 신청서 써냈고요. 준비서면도 써냈고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가 제출한 답변서, 제가 제출한 원고 보조참가 준비서면을 참고자료를 올립니다. 보조참가를 한 소감을 간단히 남기면 제 보험사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작성했지만 그 소장만으로는 100% 승소를 받기엔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대방의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된 근거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서류나 반론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찔합니다. 즉 우리 보험사는 소장만 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상대는 준비서면에서 답변서에서 엉뚱한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아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작성한 서면이 정답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도 보조참가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서 후회 없는 소송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먼저 상대 측에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보실까요? 상대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차로 변경 사고는 70대 30이다. 이게 파란 책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도표 252. 이거는 파란 책일 뿐이죠. 예, 그러면서 이 책에 의해서 70대 30이다. 아이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걸 책을 안 보죠. 예, 그거는 보험사 직원들, 이 법원의 판례를 잘 모르는 보험사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교육시킬 때 쓰는 자료예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들 그거 달달달 외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문과 같다. 그리고 피고의 과실비율 100%. 너무나 당연하죠. 예, 너무나 당연한. 여기서 판사가 뭐 좀 얘기한 게 있었을까요? 판사가 준비서면 다 읽어보고, 그리고 준비서면을 아주 잘 쓰셨어요. 네, 준비서면, 아이고, 이거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준비서면, 이게, 여기서부터 그림까지 전부 시키시면서, 예, 판사가 블랙박스를 안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박스를 캡처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이게 매우 훌륭한 거죠. 네,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 판결 받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맡기면은 보험사에서 다 나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줄 거로 생각하시지만 막상 보면은 보험사 직원들이 그 송무 담당자가 한꺼번에 여러 사건을 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 판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준비서면 써서 본인이 보조참가 신청해서 참여를 해야 돼요. 만일 백대빵이 안 나오면 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사 직원들은 항소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그래요. 항소심은 변호사 있어야 돼요. 변호사 선생님은 돈 많이 들어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때는 보조참가는 혼자라도 항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보험사가 알아서 잘 싸우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보조참가 신청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준비서면으로 써내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 차가 좌회전할 거예요. 여기서 오토바이가 달려올 거예요.
신호등이 여기가 직좌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가 직자가 아니라 좌회전 신호 들어와요. 그럼 여기 좌회전, 여기 좌회전이죠? 예. 그러면 직진을 못하지, 오토바이가? 좌회전 신호 들어오기 조금 전에 열리 들어옵니다, 차가.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좌회전할 때 꺾는 순간 엄청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랑 사고 나요. 보시죠. 조금 앞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야, 어우! 오토바이 완전 날아가는 거 봐요. 조금 나와서 꺾는데, 이야, 오토바이 완전 몇 바퀴 날아갔어요? 만약에 헬멧도 안 쓰고 저렇게 날아가면 여기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자기 신호 떨어진 다음에 좌회전 신호 떨어지고 2초의 여유를 갖고 출발했으면 사고 안 났죠. 근데 정선보다 앞으로 나왔어요. 정선보다 앞으로 나오고, 자, 여기서, 여기 나와요. 좀 나와요. 이때 바뀌어요. 신호 바뀌고서 나왔으면 사고 안 났겠죠? 그리고 2초 여유 가졌으면 더욱더 사고 안 나죠? 근데 좀 나와서 신호 바뀌었다 가는데 엄청 빠르게 이 사고. 어떻습니까? 둘 다 신호 위반이래요. 불박차도 신호 위반은 맞아요. 좌회전 신호 들어오기 전에 앞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경찰은 요 차를 가해 차량으로 본대요. 예. 자동차를 가해 차량으로 본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선 넘은 게 신호 위반이라 그러니까, 예, 저도 신호 위반 인정하겠어요. 근데 신호가 완전히 바뀌기 1, 2초 후에 과속으로 신호 위반에 달려온 오토바이랑 사고 났는데 제가 가해자라니 어찌해야 되나요? 오토바이가 정선 넘을 때 이미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그럼 빨간불이죠, 오토바이는. 제한속도 50이에요. 조사관 말로는 오토바이 속도가 1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제가 좌회전이면 상대도 좌회전이에요. 조사관은 오토바이 속도가 140 정도 된다 그랬는데 제가 아유 설마 그랬더니 100 이상 이렇게 적었대요. 오토바이가 빨간불이 정선 넘은 거는 근데 지금 저 오토바이 속도 보면 뻔하죠. 둘 다 똑같이 좌회전이니까요. 혹시 경찰은 둘 다 신호위반이라서 둘 다 신호위반은 빼. 나는 직진. 너는 좌회전. 직진 우선이야. 그래서 혹시 좌회전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시겠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회전한 자동차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좌회전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좌회전한 자동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니 90%. 오토바이가 정선에 들어온 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으면은 좌회전차가 더 잘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토바이가 정선 통과할 때가 이미 빨간불, 즉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다 그러면 엄청난 과속의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 돼야 되겠죠. 이거 어디서 일어난 사고일까요? 사고 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난 지역 서울 중랑구 면목동 서울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보세요. 그나저나 저 오토바이 저렇게 빨리 가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어휴, 공중에서 몇 바퀴 도나요? 공중에서 하나, 둘, 셋, 두 바퀴인가? 예. 저렇게 높이 떠요. 자동차 높이가 한 170 정도 될까요? 160, 70? 그런데 저 2배보다 더, 지금 여기까지 가 있어요. 한 5m까지 뛸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